자, 오늘 9월 8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괜찮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 초반에만 시세가 나온 다음에 그 뒤로 상승폭을 좀 심하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보던 종목만 하더라도 윗꼬리가 달린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영림원 소프트랩이라든지 아니면 시젠이라든지 그동안 좀 잘 나갔던 종목들 잠깐 튀어오르다가 윗꼬리 달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만 시세가 나온 다음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 오르는 종목들은 장 끝날 때쯤에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면서 오늘 초록뱀 같이 상한가를 치는 종목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이런 종목은 좋은 자리에서 잡은 게 아닌 이상은 높은 자리에서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잘못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초록뱀을 제가 아무리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쉽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좋았고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쉬운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아쉬운 상황들 그냥 보내주지 않고서 무리하다가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손해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고점을 찍기는 했지만 장 마지막에 그동안 잘 나가던 바이오, 5G 이런 주요 종목들에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고점에서 의심스러운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은 일단 전 고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서 딱히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말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특이사항은 없지만 이번에 미국 증시가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연 반등이 바로 편하게 나올지 아니면은 반등하는 척 했다가 윗꼬리 길게 달면서 망치형 음봉이 나올지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요일 만기일을 앞두고 여전히 기관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보시다시피 단타만 신나게 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평소와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어제와 그리고 금요일 시장처럼 양매도에도 지수가 상승하는 시장과 달리 오늘 최저지수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라도 이렇게 최저지수에서 양매도가 나오면서 거래가 된다면 항상 주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뭐가 아쉬웠는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대박주는 잘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요즘에 올랐다 하면은 기본 20%라서 종가 매수나 시간의 거래 들어가려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서 주문을 넣어야 될 수밖에 없으며 또 좋아 보이는 거 중요한 자리 회복해 준 것들 공략할 때도 방심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수직으로 상승시키면서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주로 보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 우선 장 시작 전에는 제가 엔디포스, 나노엔텍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봤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반응이 나와서 관심 있게 봤는데 둘 다 장전 시간의 거래에 90만 주가 쌓였습니다. 나노엔텍이랑 엔디포스 똑같게 90만 주 매수 대기가 쌓이면서 이 두 개 종목은 그냥 걸렸습니다. 엔디포스는 결과로 봤을 때 오늘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으며 나노엔텍도 딱 결과로 봤을 때 10% 시작해서 23%까지 올랐습니다. 무너지지 않고서 바로 장 초반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험매수가 있음에도 주가가 장 초반에 적극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그냥 90만 주 딱 보고서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원래 우선순위였는데 저 뒤로 미룬 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공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스페코라는 종목도 요즘에 계속 보고 있었으며 이것도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 어제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세진중공업이랑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세진중공업이랑 그리고 녹십자 웰빙이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또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봤는데 세진중공업은
험매수가 좀 심하지 않았지만 녹십자 일뱅이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좀 이상했습니다. 약간 애매했는데 이게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40만 주가 쌓였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15만 주가 쌓여서 마감을 했고, 어제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15만 주 정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40만 주가 쌓여 있다는 것은 어제 장후 시간의 거래,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거래까지 물량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장 초반에 손실만 났습니다. 이거 들어가고선 이런 안 좋은 캔들 떴을 때 손해 나고 나서 좀 후회를 했는데, 역시나 좀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물량은 일단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이랑 녹십자 일뱅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가 세진중공업을 선택하지 않고서 이거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첫 3분봉 다음에 이거 뚫어줄 때 접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녹십자 일뱅 쪽에서 물려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안 좋게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또 다른 기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시작 전에 5G 관련주 쪽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5G도 주목을 받아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 완전히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랑 그 관련주 중에서도 이노와이어리스 잘 버텨주던 이 종목을 들어갔지만 시초가를 좀 불안정하게 지켜주는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바로 발을 뺐습니다. 이거랑 S에너지도 봤는데 이거 잠깐 튀어오르다가 여기서 시초가 깰 것 같아서 수익도 챙기지 못하고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시초가를 못 지켜줘서 매도를 했으며,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영림원 소프트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고점을 유지해주고 올라가길래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장 초반에도 상장 초기 고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18,900원, 최근 고점이 19,200원, 19,450원, 이 자리들을 전부 다 지켜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기본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이렇게 20% 이상, 이것도 21%까지 정말 꾸준히 상승이 나왔지만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서 긴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딱 자리만 봤을 때 그냥 계속 들고 가면은 뭐 대박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결과로 봤을 때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종목에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으며, 뭐 전량 매도가 아쉽다면은 일부 물량이라도 확실하게 줄 때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매매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봤던 게 가비아라는 종목도 좀 오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해서 여기서 반응이 나오길래 좀 집중해서 봤지만 이게 그 뒤에 제대로 추세를 지켜주지 못하고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딱 보더라도 황금선 아래에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반응이 단순히 하루짜리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고점을 뚫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완전히 뚫어주는 반응인지는 지금부터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오늘 올라온 가격 근처를 최소한 전 고점인 18,000원 부근 정도를 지켜주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강통신, 더존비주원, 이것도 고점 제대로 뚫어주었지만 오늘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좋은 분위기를 하더라도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앉아서 내려갈 때도 정말 지독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한 이틀 전에 매매를 해서 저번 주 금요일 시장에서 매매를 해서 좀 좋은 생각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 보고서 정말 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보고서 이제 종목에 100% 확신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서 아무리 고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대한 냉정하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LB세미콘, 오늘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초록뱀이 있는데 초록뱀이란 종목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딱 차트에서 답이 나오는데 저는 장중에 초록뱀이 변동성 완화 장치가 걸리는 걸 보면서
일단 2,100원을 확보해 준 상태입니다. 2,100원 딱 확보해 주었으면 여기서부터 또 재료도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게다가 거래대금까지 기본적으로 몰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구경만 했다가 뭐 나중에 종가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3시 10분 넘어서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시간에 거래해서 좀 높은 가격에서 들어가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서 수직으로 반등을 시켰습니다. 이 세력이 어디까지 들고 갈지 뭐 당장 내일 패대기를 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간이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 힘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이 종목의 원래 호가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잠깐 호재가 나온다 하면은 갭상승이야 나오겠지만 갭상승 나왔다가 무너지고 음봉 뜨고 개인 투자자로서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일부러 차트를 좀 무너뜨렸다가 이렇게 한 방에 수직으로 올리면서 상한가까지 이거 자체가 세력이 만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초록뱀이라는 종목이 뭐 세력이 당장 내일 음봉 만들고서 팔고 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당장 내일 음봉이 뜰지 아니면은 2,100원에서 근처까지도 가지 않고서 그냥 더블 장대 양봉이 뜰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대했던 게 2,100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면서 최대한 2,100원 근처에서 잡아서 뭐 종가 매수를 해서 오버나잇을 하던가 뭐 오버나잇해서 결과가 좋으면은 스윙 투자로 돌리던가 한 2, 3일 들고 가던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서 수직으로 급등을 시켜서 이 종목을 놓쳐버렸습니다. 오후장에 다른 종목들 다 흘러내리는데 오후장에 볼만한 종목이 초록뱀이랑 녹십자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코 ITC, 시젠이라는 종목도 봤지만 시젠은 제가 봤을 때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거는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거래량이 계속 적극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황금선 위에서 계속 놀아주게 된다면 뭐 그때야 생각을 했겠지만 그 뒤로 황금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황금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던 종목들을 제가 만약에 그냥 여러가지 종목을 다 담아서 보유를 했다면 고점에 20%에 들어갔다 쳤을 때 시젠이랑 그리고 영림원 소프트랩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초록뱀이 상한가에 마감했어도 나머지 두 개 종목에서 이 엄청난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고점에서 잡아서 보유를 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이 황금선을 회복해 주었는데 이 종목 역시 정말 강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장기적인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한 단계 크게 점프한 다음에 이 점프한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서 거래량과 함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차트만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며 게다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멀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세를 유지해준다. 이거는 그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약이랑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지금 모르겠는데 제약도 황금선 회복해주고서 이제 추세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서도 다시 내려가지 않고서 이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면 또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붙을 텐데 지금 뭐 제약도 신고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것도 일봉 보면은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공략하기가 까다로운 종목이고 고점까지 거리가 꽤나 있는 편입니다. 거리가 꽤나 있는 편이고 쉽지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이 그나마 삼형제 중에서 좋은 추세를 유지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4%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한 단계 점프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황금선 회복했으니까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빠지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그 뒤부터 이 삼성전자는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올라왔던 자리를 며칠 동안 지켜주게 된다면은 다시 6만원 넘어서, 당연히 6만원 넘는다면 이제 신고가에 도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 6만원만 잘 넘겨주게 된다면 62,800원 이상까지 그런 단계적인 흐름이 가능한 상태이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자리부터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켜주지도 못하고 다시 하루 만에 외국인의 400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음봉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면은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알루코라는 종목이 4,700억 원이 나왔는데 점상 몇 번 갔던 종목입니다. 그동안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왔을 때 좀 적극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젠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동안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거래량이 줄었다가 쉬었을 때, 쉬다가 갑자기 거래량 반응이 나올 때는 장중에 최소 10% 이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루코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여기서 접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생산 이슈를 두고서 셀트리온이랑 그리고 녹십자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오장에 거래량이 좀 붙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붙다가 마지막 동시호가에 좀 크게 떨어졌는데 변동성이 워낙 심해가지고 지금 당장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고, 전 고점까지 한 방에 뚫어주었습니다. 뚫어주었지만 유지를 못한 상태며, 이런 종목은 관심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만 지켜주게 된다면 공략할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시젠이 1조 6천억 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나왔지만 오늘 캔들이 안 좋게 떠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매수 보고서 오늘 공략을 안 했던 앤디포스, 수젠텍, 캔들이 정말 지독하게 나왔습니다. 누구나 아는 재료로 점상 가는 종목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를 해석해 보자면 어차피 누구나 아는 재료, 고점에 물리는 것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점상에 누구나 아는 재료라면 그냥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초록뱀 5,400억 원, 이미 전 고점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그 이상도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니스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보고 시간의 거래까지 체크한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 첫 체결 전인데, 우선 녹십자는 이거 1400주 쌓아놓고서 너무 많이 예상 체결이 잡혀 있는데 아마 마지막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지금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아직 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시간의 거래에서 셀트리온 쪽으로 돈이 몰릴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 활발한 게 셀트리온 쪽이고,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많지만 제 기준으로 딱히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95만 주, 이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쪽으로 1%도 지금 오르지 못하고서 매물대에 눌려가지고 첫 체결이 1%도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매물대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첫 체결이 지금 0.6% 정도에서 체결될 것 같습니다. 0.5%, 6% 정도? 이 정도 매물이라면 좀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의 거래에서 힘들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가 1%, 7%에서 험해수 빠지면서 1%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첫 체결에 어떤 종목들이 체결이 되었냐면 예상대로 셀트리온 쪽에서 돈이 몰렸습니다. 좀 압도적으로 돈이 몰리긴 했지만 위로 매물대가 워낙 많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32만원 다시 뚫어주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고점을 유지하는 게 아닌 이상은 거래량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
녹십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첫 체결은 셀트리온이랑 녹십자 말고는 다른 종목은 크게 눈에 띄지 않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했는데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오버나잇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도 지켜야 될 거 지키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